자, 이번 시간에는 자, 교재 154페이지 자, 협의의 무권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광의 무권대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표현대리가 있고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앞 시간에는 우리가 표현대리를 했거든요. 표현대리.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표현대리 제도이고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나는 잘못했다는 소리인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제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좀 개념이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이라는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병과 매매하면서 현명을 했다. 현명. 나는 갑의 대리다라고 현명을 이렇게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그 사례 하나 만들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팔려고 그래요. 근데 팔려고 하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 애가 가서 나는 갑의 대리야라고 말하고 이걸 7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본인은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 행위는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겠죠. 무효. 근데 말이죠.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못 팔고 있는데 대리권이 없는 애가 7억에 팔아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 행위를 추인, 인정,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자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근데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면 추인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법은 법률관계만 따져주면 되니 자 무권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가 본인한테 유리하면 본인은 인정하시면 되고 추인. 근데 만약에 5억짜리를 3억에 매매해서 받으라 그러면 안 받겠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갖는 권리는 자 인정할 수도 있고 추인. 자 손해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이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 소리인 거예요. 이 권리관계만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첫 번째가 자 최고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최고권이란 권이라는 말은 이걸 적었지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물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떡할래 이거예요. 어떡할래. 그러니까 최고라는 건 권리 행사가 아니라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물어만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물어만 보는 거니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얘가 몰랐건 알았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어만 보는 거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항상 기억하실 게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보호할 가치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래서 최고는 단순히 물어만 보는 거니까 선악 불문하고 가능한데 이 철회를 한다는 말은 철회권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도 지금 5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했으니까 이걸 없던 일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결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갖는 권리 두 가지 그리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 두 가지. 특히 이쪽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본인이 갖는 권리는 본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인정하시면 되고 손해면 뭐 하면 되고 거절. 다시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자 최고권과 철회권인데 철회권. 자 최고는 단순히 물어만 보는 것이니 자 선의하게 불문하고 물어볼 수는 있다. 근데 철회는 이건 진짜 이제 권리 행사이니까 자 상대방이 선일 때만 된다. 그래서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선철이 이렇게 제 친구 이름입니다. 선철이 이렇게 뭐 1년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선철이. 자 다시요. 그러면 시험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최고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최고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가능한데 철회는 우리 선철이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구조. 그래서 자 지금 추인하고 지금 철회를 공부하셨는데 추인하고 철회. 추인을 한다는 건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철회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앞에다가
지금 확정적이라는 말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인하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야. 유효. 그래서 다시는 철회가 안 돼요. 철회를 한다는 건 앞에 확정적이 붙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작업이야. 그래서 이거 결국은 뭐 하면 뭐가 안 되는 거고요. 추인하면 철회가 안 되는 거고, 철회를 먼저 했다면 추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먼저 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유리하면 인정할 수도 있고, 손해면 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권, 거절권을 갖는 거고, 상대방은 너 어떡할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 최고권, 그리고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고, 철회는 권리행사, 걷어들인 건 다 선처리만, 그리고 뭐 하면 뭐 안 되고요. 추인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55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56페이지에 가보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있죠. 135조. 무지무지 중요한 법조문이고요. 여기는 관계가. 자, PPT를 보시면 정규 강좌 들어가면 추인권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이것들. 자, 주인들. 이건 1월, 자, 그때가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제는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 관계 그랬는데, 이거 좀 보실까요?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본인이고, 자기가 무권 대리인, 자, 상대방 이래요. 자, 매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와 얘의 관계는 따져봤거든요. 자,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본인은 추인권, 주인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 차례권, 이거 관계 살펴봤고, 이제 지금 살펴볼 건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는 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 따져주면 되고,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따져주면 되는데,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사람이. 을하고 병만 놓고 본다면 누가 잘못한 거죠? 얘가 잘못한 거지, 얘가. 대리권도 없는데 지금 매매를 하면서 나는 갑의 대리냐라고 현명을 했다. 지금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실수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되면 이게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초딩이 아빠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 문방구 30만 원짜리 가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버렸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이 자식 그야말로 막 죽이려고 하겠지. 너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슈퍼맨 아빠가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지만 본인이 괜찮아 라고 추인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언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면 책임져야 되겠지. 자 다시 우리 선처리가 철회를 안 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자신의 대리권 증명 못했다. 이건데, 이거요. 자, 여기를 먼저 보시죠. 자, 무권 대리인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지만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대. 언제 그런데? 그랬더니,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책임 안 지겠죠? 철회가 되면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안 지겠죠?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대리권 증명했다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는데, 표현들이가 125, 126, 129조 3개잖아요. 그러면 129조 표현들이 하는 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거 다 빼고 표현들이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들이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얘는 책임 안 진다. 잡아보세요. 추인했고 철회가 됐고 증명했다야. 했다 했으니까 책임 안 져. 했다 했으니까 책임 안 져. 그럼 반대로 바꿔보면 본인이 추인 안 했고
못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다시요. 했고 했다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안 했고 안 했다 책임져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이 소리인데 처음부터 얘가 말이죠.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고 시작했다. 민법은 보호할 가치에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자 책임 안 지는 거고요. 하나 더. 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가 아버지 건물을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야, 네 아빠가 너 추인 안 한댄다. 야,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지지 않는다. 책임 언제 안 질까요? 했고 했다. 반대로 움직이면 돼. 했고 했다. 책임 안 져요? 이거. 자,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책임 안 진 거고, 무권대리인 미성년자야.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책임 안 진다. 반대에 이제. 자, 없고 없으니까 책임지라는 소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라. 그럼 얘한테 아무 잘못이 없죠? 너 책임져.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을 역시 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이렇게 따지면 돼요. 본인과 상대방,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이 갖는 권리, 최고권, 철회권, 최고는 선의하기 불문, 철회는 선처리, 추인하면 철회가 안 되고 철회하면 추인이 안 되고 다시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안 지는 경우가 있다. 책임 안 진다. 했고 했어요. 안 져요. 상대방이 알았어요. 책임 안 져요. 자,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7페이지 가보면 테마 14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무효에서 하나, 취소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효에서 하나, 자, 무효에서 하나, 취소에서 하나. 자, 무효라는 게 있는데, 무효 보시면요. 자, 157페이지 가보면, 법률이가 성립 요건을 갖춰 성립하기나 했으나, 그 성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됐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너희들 취득 못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라고 부르세요.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자, 이게 뜻이 이렇게 온 거고요. 자, 그래서, 158페이지 가보면 이제 무효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자, 이거 보시죠. 무효 종류. 무효는 말이죠. 자,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 모든 사람 다 취득 못해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취득 못해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특정한 사람만 취득을 못해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만 이제 바꿔주면 된다 했습니다. 민법은 절대적을 한 글자로 바꾸니까 다 무효는 뭐 못하는 거예요.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취득 못해요. 절대적 무효. 특정한 사람만 취득을 못해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했으니 자 절대적 무효. 다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고 다 취득할 수 없으니까 저 몰랐는데요.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 안 되고 전득자도 보호가 안 되십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를 하고 상대적 무효는 자, 특정한 사람만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한 번만요. 비통착사이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데 끝 문장이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려면 문장에 비통착사해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의의 제3자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비통착사의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이자가 보호가 된다. 이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갑의 등기 서류를 이렇게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등기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위조를 했으니까 얘는 취득할 수 없겠죠? 취득할 수 없다는 뭐라 그래요? 무효. 이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매매를. 그러면 병은 을이
이걸 위조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매매를 했겠죠, 선이. 그래서, 자, 위조는 얘가 얘 걸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의의 제3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위조야. 얘 취득 못해요. 이게 무효죠. 또 얘도 얘한테, 자, 취득 못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네. 선인데요. 해도 보호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실권리자를 보호를 하니까.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자, 가방으로하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 그래서 통정하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기. 그러면, 자, 등기가 을앞으로 돼 있으니까, 자, 또다시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병은 똑같이 모르니까 했겠죠. 선의 예 제3자. 자, 구조가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형태가. 근데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해준다고 했으니, 자, 하고 보면 이 갑하고 이 갑은 다르죠. 이 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얘가 위조해 간 거지. 그런데 통정 매매를 했다는 말은 누군가를 지금 엿먹일 생각일 테니까. 그러면, 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하고 병이 있다면 누가 보호되는 게 맞아요? 얘가 보호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보호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에게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로 하고 특정한 애한테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무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시험 문제로만 말씀드린다면 제3자가 선의이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선일 때 보호가 된다고 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 민법에 제3자가 선일 때 보호가 된다는 규정이 여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기밖에. 자, 시작. 비통착사해 이렇습니다. 비통착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비진이가 그렇고요. 통정하기가 그렇고 차구가 그렇고 사의강박 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통착사해 경우에만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선이면 보호된다. 이렇게. 이걸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는데 자, 항상 일부 무효 법조문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볼까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이 원칙이고 오른쪽이 예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래. 그러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데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나눌 거냐?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뭘 가지고 나눌 건지 그랬더니 자, 이건 물건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 전부를 다 취득할 수 없어요. 전부 무효. 물건 일부만 취득할 수 없어요. 일부 무효. 일부 무효와 죄송합니다.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 요건이 같으니까 자, 일부 취소를 해보면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을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2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취소합니까? 일부만 취소합니까? 일부만 취소하잖아요. 그 일부 취소 똑같은 거예요.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 그러니까 원칙은 자, 무효 사유가 발생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러냐 그랬더니 법률행위 일치성이 있고요. 가분성이 있고요. 가상적 의사, 가령, 설령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 토지 위에 갑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매매를 해요. 자, 건물하고 토지 이렇게. 근데 이게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래서 자, 을은 여기다 말이죠.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 자체가.
그러면 을은 이 경우에 토지만 취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전부 다 없던 일로 할래. 나 전부 다 안 가질 거야. 이게 전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 뭐냐? 이건 일부 무효. 자, 갑토지 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 그래서 을하고 말이죠. 을하고. 자, 다시 매매를 하시는데, 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하고, 자, 토지 매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독일 법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볼까요? 이걸 알아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법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는 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고. 두 번째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은 58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58년, 59년 동안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생활 모습, 시대상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58년도면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다고요. 우리나라에 건물 같은 건물이 없어요. 비행기가 아무리 폭격을 가해도 땅은 그대로지. 근데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 측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권법에서 상징관계 또 나올 텐데 그 정도로 건물 자체가 없었고 건물이 소중했다. 그래서 건물만 별도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의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취지를 말씀드렸고 앞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을 보십니다. 그래야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민법을 한 코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 창고와 토지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자, 창고가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을의 생각은 뭐냐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니까 이걸 매매를 해서 창고를 멸실하고 여기다가 번듯한 건물을 신축할 생각인데 매도인이 야,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줘. 라고 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창고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을 봐보세요. 을 매수인은 가상적 의사 가령 설령 가상 가령 설령 가상 가령 설령 가령 처음부터 창고가 없었더라도 이 말이죠. 처음부터 창고가 없었더라도 토지만 매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창고 부분은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무효로 하시고 자, 나는 토지만 취득할 거야. 유효로 할 거야. 지금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만 무효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일부 무효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부 무효가 되려면요. 일부 무효가 되려면 자, 일단 계약이 하나 이해야 되고 가분성.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에서 물건이 두 개. 하나의 계약에서 물건은 두 개고 하나는 같고 하나는 같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려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는 같고 하나는 안 가질 거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일체성 그리고 가분성 그리고 가상적 의사가 처음부터 그 하나가 없었더라도 나머지는 매매를 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설령 이 세 가지 요건. 시험은 이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법률행위 일체성이 있고요. 가분성이 있고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무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이제 3번에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보시죠. 자,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는 뭐고 유동적 무효는 뭐냐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뭐고 유동적 무효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자, 갑하고 부첩 계약을 해요. 첩계약을.
자, 이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효면 그냥 확정적으로 이게 무효인 거지. 자, 어떻게 전에 설명을 했냐면 이 행위는 추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불륜이고요. 우리 둘 관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추인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유효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뭐냐 이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이 소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근데 허가 받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으니까 무효겠죠. 아니,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취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 그럼 나중에 이제 뭘 받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됩니다. 다시.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래. 그럼 현재는 무효야. 근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단계 아닙니까?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자,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거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겠지. 그러니까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 떨어질지 모른다. 이게 2단계.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결국이 자,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지금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이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둘이 무효야, 무효.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이걸 어거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구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위아래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모든 계약은 주된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 의무가 따라붙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주된 의무는 한 사람은 지금 등기, 한 사람은 대금 아닙니까? 이게 무효라고. 그러니까 없다로 끝나시면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자, 부수적 의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그건 유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라고 했는데 다시 나눠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자, 등기와 대금 쪽은 지금 무효라고 그랬네요. 자,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다, 아직은 무효야. 그러니까 계약상 이행 청구 안 되고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다로 끝나시면 되지. 없다. 어디 봐요, 어디? 등기와 대금은 없다로 끝나시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바구라고 매매를 했는데 자, 계약금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날에 자, 그리고 중도금 날짜를 정하고요. 그리고 중도금을 10월 15일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잔금 이렇게 됐어요. 잔금. 그래서 10월 30일 이래요. 그러면 계약금은 계약을 하자마자 주시는 거잖아. 이렇게. 계약금.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이제 주면 돼? 중도금부터죠. 그러면 오늘 날짜가 10월 1일이라면 10월 15일이 되면 을은갑에게 중도금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해볼까요? 뭐 중도금 1억? 중도금 1억을 줄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채무지. 그런데 이 날짜가 됐는데 안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16일이 됐다. 이 날짜가 되면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자,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 붙냐면 손해배상이 따라 붙습니다. 이건 자동이야, 자동.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채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채무가. 그럼 여기서 채무가 존재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이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계약이 유효이어야 채무가 발생되고, 그리고 채무가 있어야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채무를 불이행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이 따라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입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자 10월 15일 날 1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도 채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1억을 갚을 거야. 언제? 이날. 그래서 받아서 줄 생각인데 얘가 이 날짜 1억을 주지 않으면 불이행. 자,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 약속 위반을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된다. 같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채무를 불이행하시게 되면 손해배상이 따라붙더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계약이 유효인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계약이 무효면 채무라는 게 있어 없어? 채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와 대금 쪽이 무효라면서요. 그러니까 등기와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주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이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고요. 지금 무효 단계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대. 그랬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걸 이유로 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없다 지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는 자 계약금을 돈다고 계약금 돈다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쉽다는 게 위쪽 등기와 대금 쪽이란 말이 시험지에 뜨면 전부 다 없다로 끝나면 돼. 달라고 할 수 없다, 줄 필요 없다, 안 줘도 채무 불이행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부담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이따금 틀린 거지. 그러니까 위쪽은 없다, 없다. 등기와 대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한다. 근데 말이죠. 반대 이제 부수적 의무인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 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같이 구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절차를 물으면 허가 절차에 협력해달라는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허가 절차에 협력 청구. 야, 구청에 같이 가자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안 가요. 안 들어줘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근데 끝까지 말이죠.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이게 불허가처분이 나왔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고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허가 절차 협력에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있다를 끝나는 거지. 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4번.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자, 손해배상 액수 예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손해배상은 이게 금전배상이거든요. 금전배상.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손해배상 10억 청구한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판사님이 물어봐요. 이거 손해가 발생됐어요? 네. 그러면 얼마가 손해 발생됐다고? 10억이요? 입증해 보세요. 이거 입증하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네가 있잖아.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네가 허가 절차 협력 안 해줬어? 그래서 불허가처분이 떨어졌거든? 그러면 자 손해배상 해줘야 하잖아. 근데 그 손해배상 액수를 처음부터 2천만 원으로 하자, 3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놓을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자 위쪽은 없다, 아래쪽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게 159페이지에 나와 있고 160페이지에 가보면 일부 무효가 있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61페이지 전환이 있고 전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환만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요. 161페이지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을 동그라미 쳐서 결국은 뭔가를 이게 추인한다 혹은 전환을 한다 이건데 추인과 전환을 한다는 말은 이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걸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 추인과 전환이 되겠어요. 우리 좀 전에 말했는데 무권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인정합니다. 유효로 만든다는 소리고 전환도 마찬가지 유효.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뭔가를 추인 인정할 거야. 혹은 전환시킬 거야. 이렇게 되면 유효로 만든다. 그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무효행위 추인하게 되는데 무효인 법률에는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포인트가 무효행위 추인.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사절생이 강행법 위반행위 불공정 행위 이 세 가지예요. 반사절생이 강행법 위반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사절생에는 추인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지. 처음부터 추인이 안 된다니까요. 반사절생이 불공정 행위, 또 강행법 위반 행위 이런 행위들은 처음부터 추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인이 안 되는 것들이니 해봤자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겠지. 이렇게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에는 뭐 하여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뭐한 걸 본다. 새로운 법률이라는 걸 본다. 소급효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만 이게 추인이 되십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은 1월 달에 정규 강좌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163페이지에 가보면 테마 16군에서 법률의 취소가 있죠. 자, 취소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